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학에서 길을 묻다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며칠 전부터 장마가 시작됐는데 오늘은요 소강 상태로 접어들면서 햇볕이 나니까 날씨가 그냥 후텁지근하고 무척 덥습니다. 여름 장마철에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요 북한의 그 개성공단 그 도발에 대해서 도발과 또 7월의 빅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국 운세를 다뤄봤죠. 자, 그래서 그런가요? 거기서도 북한에서도 혹시 제 강의를 들어서 그런가요? 조금 잠잠해졌죠?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에서는요 어떤 수작을 부릴지 어떤 계략을 꾸미고 있는지 모릅니다. 워낙에 교활한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경계를 갖다 조금 더 늦추지 마시고 더욱더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더욱더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될 것을 부탁드리면서요. 자, 오늘은요 사진을 하나 적어놨죠. 이 사진은요 뭐 특별할 것도 없고 뭐 잘난 것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많이 배운 것도 아닌 60대 중반의 평범한 남자의 사진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 사진을 적어놓은 것은요 그러한 그 평범한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부를 이루었는가. 여러분이 보실 때는요 이 사람의 지금 64세인데 57년생 64세인데 재산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자, 순서에 입각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죠. 뭐 이제는 뭐 감이 딱 잡히시죠? 자, 순서에 입각해서 보면은요 이 친구는 이런 봄날에 간목으로 태어났죠? 간목의 역할은 잘 자라는 것이 자기 역할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열매를 잘 맺어서 맺어야 하는데요. 자, 어린 시절을 한번 볼까요? 과거를 한번 먼저 보죠. 자, 이쪽 연월은 과거가 되고 앞으로 여기는 미래라고 그랬죠. 그러면 어린 시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어린 시절로 보면 자, 1월의 간목인데 태양이 없죠? 생목과 상목을 구분해야 되는데 자, 태양은 인중병화가 있고 위에 떠있는 건 없습니다. 꿈이죠? 나의 꿈입니다. 인중병화. 자, 인목과 진토가 있고 생목으로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남자인데 남자가 음해에 태어났으니까 1월달에 태어나서 2월 대운이 2, 3, 4, 5로 가고 역순으로 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월에 태어나서 1월생이니까 여기가 12월, 11월, 10월 이렇게 흘러가죠? 9, 8, 7입니다. 자, 64세 지금 여기 대운, 신대운에 와 있죠? 자, 그러면 어린 시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뿌리가 있는 나무가 여름날에, 겨울, 이른봄날에 대운이 12월로 흘렀으니까 이 나무가 어떻다고 봐야 됩니까? 잘 자란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춥습니다. 불기운, 태양은 없습니다. 태양도 없고 한데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겠죠? 좀 이 나무가 자라기에는 좀 힘듭니다. 자, 거기다가 신축, 우박 소리도 내리고요. 금기운이죠? 우박 소리가 내리고 또 경금도 그렇고 했는데 이때 꽁꽁 얼어붙었다고 봐야 되겠죠? 수기가 있는 데, 여기 수기가 있는 데다가 또 겨울을 만났으니까요. 이 친구는요, 몸도 허약했고, 이러다 보니까, 운때가 이래서 그런지 몸도 허약했고, 또 지방도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유축, 그리고 유축까지 되면서 자기 뿌리를 건드리는 그러한
형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좋을 리가 없었겠죠.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친구입니다. 그래서 배우질 못했습니다. 배우질 못하고 초등학교만 억지로 졸업을 하고, 집안이 가난해서 좀 공부도 잘하고 했는데 다음 중학교, 고등학교를 입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직장을 다닌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죠. 그리고 그래서 어디서 일을 했느냐면요, 베어링 있죠, 베어링. 뭐 모든 돌아가는 회전하는 기계에는 뭐 다 들어가는 거 베어링, 그 도매상에 취직을 해가지고요, 거기서 점원으로 시작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생활을 했습니다. 자, 특출난 것도 배운 것도 잘난 것도 없는데 하나하나 성실함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도 16세부터죠. 그러니까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들어간 때죠. 그런데 이때도 이 추운 12월을 겪었기 때문에 11월은 조금 낫겠죠. 거기서 이제 적응이 됐으니까. 그런데 또 경금이 있고 하다 보니까요. 갑경충이 되고, 또 아까 여기서 사유축에서 뿌리를 건드리고 금금목을 했고, 그런데 제가 지지난번 시간에 그 47세 노총각의 그 사주를 할 때 정화하고 임수가 합의되어 있었죠. 그 정화하고 임수가 된 사람들은 굉장한 에너지가 강하다고 했죠. 그 에너지가 있었고, 그때 그 에너지는 신금이나 경금이 오면은 좀 운대가 괜찮다고 했죠. 좀 재물이 늘어난다거나 했죠. 근데 어쨌든 환경은 어려우면서 이 집안의 어린 시절의 그 집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에너지는 상당했지만 상당해가지고 그래도 이 재물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환경은 어려웠죠. 열심히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돈을 조금씩 모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 12월을 겪고 자월로 왔으니까 조금 더 적응이 돼서 낫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시 각경충이 되고 우박 소리가 내리고 아직도 한겨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춥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다거나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얼마 되지 않는 돈을 갖다가 그 월급을 받아서 월급을 저축을 해가지고요. 이때 총각의 나이로 집을 장만하게 됩니다. 네. 자,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때는요. 이 친구가 장남은 아니지만 형제가 6인가 7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장남은 아니고 바로 막내 바로 위에 다섯째인가 넷째인가 다섯째 아들인데요. 자기가 장남은 아니면서도 그 집안의 형제들은 또 다 공부들을 잘해가지고 형들의 학비도 이 친구가 바로 대주고 하면 도움을 주면서 자기는 그냥 열심히 배우지 못했지만 열심히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가지고 이때 벌써 집장만을 하게 됩니다. 집장만을 해가지고, 그리고 집장만 하고 또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차곡차곡 저축을 해갔습니다. 그런데 그 성실함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요, 저기 그 동교동 있죠? 신촌에 그 동교동, 뭐 연남동 그쪽에 이제 그 허름한 집을 하나 샀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 집이 집값이 좀 올라가고, 그런데 이 친구가 산 집 옆으로
뭐 돈 많은 사람이 이제 건물을 지면서 이 건물까지 같이 사서 지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시세보다도 더 땅값을 쳐가지고 집값을 쳐서 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로 운이 좋았다고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운이 좋아지면서 좀 더 큰 집으로 또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근데 묘한 거는 이사를 갈 때마다 그 지금처럼 유사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 그 동교동 그 연남동 쪽, 홍대역 쪽 이쪽이 이제 막 바람이 불면서 막 집값이 이제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쪽에 뭐 큰 아파트 단지는 없고 거의 주택 단지가 많았는데요. 워낙에 이제 그 경기가 좋아지고 막 뭐 특히 중국 관광객들이 몰려들면서 그쪽이 굉장히 인기 있는 핫플레이스인가요? 뭐 이런 동네로 떠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값이 오르고 땅값이 오르고 하면서 세월이 이제 흘러가면서 한 데마다 지금 유사한 상황이 벌어져서 어쨌든 재물이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11월에 태어나가지고 아직 뭐 겨울이나 다름없는 1월이죠. 이상하게 뭐 따뜻한 기운도 없고 태양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12월을 겪고 11월을 겪고 10월로 오니까 벌써 이 사람은 살만해진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운이 순행을 해서 1월, 2월, 3월, 4월 아니면 그 가을, 여름에 태어나가지고 가을로 겨울로 접어들면 춥다고 얘기하겠지만 12월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벌써 10월, 9월이 되면요 이 사람으로서는 봄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그 좀 여유가 생겼다고 할까요? 그런 여유가 생기면서 재산이 막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간목으로 태어났는데 이 간목이 제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간목이 무토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형국인데, 자, 높은 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격이죠. 자, 여기 옥토라고 그랬죠? 이 무진, 걸음이 좋은 옥토라고 그랬죠? 자, 어쨌든 여기서 뿌리를 내려서 그런지 이 친구는 산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시간만 나면 산을 다니고 클라이밍 있죠? 로클라이밍도 하고 할 정도로 아주 그 바위도 잘 타고 그런 친구인데 제가 이제 그 어린 시절부터 뭐 지금까지 이제 친구로 지내오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 친구인데요. 제가 이 사주를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저도 물론 들은 것도 있지만 하여튼 시간을 굉장히 잘 땄습니다. 여기 아까 이 좋은 에너지가 이때 이 정임이라는 그 항목이 되면서 에너지가 이 신과 경국을 보면서 재물운도 있었지만 또 실질적으로 내가 이 간목이 무토에다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서 아주 풍요로운 가을 같은 기분이 풍요로운 가을 같은 열매가 가을에 와서 무르익어가지고 즉 이 나무에서 재물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을 자기는 팔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합니다. 없었는데 자꾸 옆에서 이렇게 건물을 짓고 하면서 이 친구네 집을 사들여가지고 자기 덤으로 그냥 그 집값을 많이 받게 돼가지고 재산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데요. 제가 그때 스승의 날 특강으로 그 소설가 이호철 선생님에 대한 그 사주를 풀 때도 그랬지만 그 선생님은 을목일주로 태어나가지고 무토로 봤지만 이 친구는 간목일주로 태어나가지고 무토로 봤기 때문에 좀 더 재물이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 간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겨울을 거쳐서 가을 분위기에 왔고 하면서 이때는 좀 더 큰 집으로 마당이 넓은 집으로 이제 그 홍익대 있죠. 요즘 뭐 엄청나죠. 홍익대 앞으로 또 이사를 가게 됩니다. 뭘 보느냐면 집이 좋아서 간 게 아니라 마당이 넓은 집을 보고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정말 또 막 그쪽에 그 뭐 주말 되고 그러면 젊은이들 엄청 몰려들죠.
그래가지고 거기도 이제 땅값이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니까 그때는 이제 뭐 나이도 이제 이만큼 왔습니다. 한 이 정도 이때인데 이맘때쯤 됐습니다. 이맘때쯤 돼가지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임 합의되고 여기서 또 유가 또 오면서 아까 이 정인목의 에너지가 금을 보면 여기 금이 하나 있지만 금을 보면 재물이 늘어난다고 했죠. 여기서 또 한 번의 유가 오면서 이 정인목의 에너지가 재물로서 작동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몇 번 이사를 하면서 이제 어떤 지혜를 터득했겠죠. 또 옆에서 뭐 조언도 들었을 것이고 하면서 그때 이제 그 건물을 짓게 됩니다. 건물을 짓게 되면서 이제 상가, 자기네 집도 살고 이제 밑에는 상가를 줘서 이제 임대 수익도 올리고 이렇게 되는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이 친구는 계속 그 베어링과 베어링 그 회사 또 베어링 도매상을 계속해서 다니게 됩니다. 그 어릴 때부터 다녔던 그 베어링 도매상을 건물도 짓고 하면서도 월급 받으면서 열심히 나갑니다. 그렇게 이제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재산은 안정적으로 된 거고 여기서 완전히 안정된 생활로 접어들었고 정말 놀아도 되지만 먹고 놀아도 충분할 만한 그런 여력을 갖췄는데 열심히 그렇게 그 직장을 다녔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또 뭐 이제 거기서는 워낙에 위치가 좋다 보니까 그 지역적 위치가 좋다 보니까 뭐 하루가 다르게 막 땅값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여튼 부를 읽었는데 어쨌든 현재 지금은 이제 56 병신. 자, 자신이 그렇게 바라던 인중의 병호가 떠올랐죠. 이제 대원에서 떠올 때는 아주 그 자기 꿈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정말 편안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때도 뭐냐면 또 자식들도 또 잘 키워가지고 대학들 졸업시키고 해가지고 또 얼마 전에는 이제 결혼도 시키고 했는데 드러난 재산만 제가 볼 때 드러난 재산만 건물값 뭐 해가지고 또 뭐 수입 들어오고 자기 월급도 그렇고 뭐 임대 수입서부터 해서 보면 지금 50억에서 100억대 정도 되는데요. 드러난 것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워낙에 또 그 과묵하고 또 말이 없는 친구라서 얼마큼 뭐 꽁쳐나는지는 모르고 짬박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드러난 것만 어쨌든 그 정도입니다. 지금 50억에서 100억대로 추정이 되는데 단지 그 친구들이 알고 있고 지인들이 알고 있는 것 뿐이고 하여튼 저로서는 뭐 5억만 있어도 좋겠는데 하여튼 그 정도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뭐 정말 다른 게 없습니다. 정말 성실함 하나로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운배가 잘 흘렀다기보다도요 무난하게 흘러줬다고 봐야 됩니다. 아주 큰 굴곡 없이 무난하게 흘러줬는데 워낙에 사람이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도 직장을 나갑니다. 지금도. 근데 이제 요즘은 조금 쉬고 있는데 어깨가 좀 아프다고 그래서 그런지 직업병이죠. 한마디로 그 베어링이 그 얼마나 무거웠습니까? 금속으로 된 건데 그걸 막 들고 분류하고 이러다 보니까 얼마나 이제 그래서 요즘은 조금 쉬고 있는데 얼마 전에 산에 가가지고 보니까 어깨가 자꾸 아프다고 그래서 참 안타깝기도 하는데 이제 이 나이 됐으니까 좀 즐기고 해야 되는데 좀 여유 있게 살아가도 될 텐데 그렇게 성실하게만 일을 하면서 살려고 하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다른 어떤 무슨 뭐 부동산 투기를 했다, 증권 투자를 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재물이, 물론 그렇게 해서 재물을 능력 있고 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늘려가지만 단 하나 이 성실함 하나 가지고 그렇게 재산을 갖다가 불려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 뭐 그 정도 재산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충분히 자식들까지 다 키우고 먹고 살만하지 않습니까? 한 200억, 한 300억 돼야 되나요? 한 10억만 있어도 좋겠는데.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조금 뭐라 그럴까요? 뭐 조금 경제적으로는 부족해도 뭐 행복 지수는 높습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걸 해서 그런지 그런데 그거 이제 좀 부럽기도 하고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행복 지수는 제가 더 높은 것 같던데요. 이런 얘기를 갖다 우리 집에서 들으면 안 되는데. 자, 성실함 하나로. 자,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요. 어린 시절에는 이 정임이 합의되는데 이 강한 에너지라고 그랬죠. 그 노총각 사주도 그랬고 에너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노총각도 올해 경금, 내년에 신금이 들어오니까 재물이 확 늘어날 거다 했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합의되어 있는 데다가 유금이 있었기 때문에 잠재가 되어 있는데 어린 시절에 학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됐지만 재물은 점점 모아갈 수 있는 재물은 됐다. 이건 작은 재물이라면 이거 신금이니까 은금이고, 이건 경금이니까 큰 재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작은 재물이 출발해서 드러나면서 크게 드러나면서 재물이 드러났고, 환경은 겨울이기 때문에 썩 좋지 않았다. 그래서 가정 환경은 썩 좋지 않았지만 착실하게 저축을 해가면서 부를 일궈 나가고 또 점점 넓은 집을 사가면서 은퇴도 따라주고 하면서 건물까지 지게 되는데, 뭐 건물이 지금 두 채가 되는지 세 채가 되는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모르겠지만 다 이렇게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건 어린 시절, 과거에는 그렇게 봤지만 내가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쪽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런데 간목으로서 이 무토에 심기면서, 이 무토는 이 사람한테는 자기의 재물을 늘릴 수 있는 공간이라고 했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공간, 좋은 옥토에 뿌리를 내리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술충이라는 것도 있었지만 이 무토의 기운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재물이 확 그렇게 늘어날 수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간목일주가 무토를 보면 어땠습니까? 처음에 제가 이 실전 강의 들어가면서 영조대왕 사주를 한번 풀었고, 그 다음에 그 고위 공직자 사주를 한번 풀었었죠. 간목의 시간에서 무토를 본 사람 있는데, 뭐냐면 이 간목이 무토를 보는 사람은 높은 산에 나무가 유실수가 열리면서 이 부자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굉장히 부자가 되고 안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뿌리를, 일목과 진토 있죠?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이 양분을 흡수하고 재물, 즉 내가 뿌리를 내리는 공간은 그 재물이 된다고 했죠. 이렇게. 그래서 간목이 무토에 심길 때는 본래 양목이기 때문에 양토에 심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소설가 선생님은 어떤 거냐면 을목일주가 무토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을목은 기토에다 심겨도 밭에다 심기는 거를 복식이니까 밭에 평지에 심는 게 원칙으로, 갑은 무토에 심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이건 손해볼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을목일주가 무토를 볼 때는 큰 산의 주인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작은 밭이 아니라 큰 산이 심기는 것에서 큰 산의 주인, 즉 재물이 작지만 큰 재물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고산지초 얘기했었죠. 이건 고산지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의 이 무신이 아주
재물을 늘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정임합이 오면서 또 한 번에 정임합목이 되죠. 그래서 또 한 번 유금이 또 들어왔습니다. 자, 56서부터는 이 내가 꿈꾸던 병화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신금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서 완연한 게 가을이 됐죠. 이 사람은 이 12월을 겪어온 사람이 이만큼 되면 벌써 얼마나 여유가 있겠습니까? 부지런함과 근면함과 성실함 하나로 100억대에 가까운 50억 이상 100억대에 드러난 것만요. 그러한 사주의 주인공입니다. 자, 올해를 볼까요? 올해 경자년. 자, 일시적으로 이게 자꾸 여기서도 그랬지만 이 정화로 인해서 이 경금이 있기 때문에 재물은 늘어나는 분위기는 되지만 이게 갑경충을 하는 그런 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금기와 간목이 부딪힐 때는요, 어쨌든 간에 건강관리라든가 뼈라든가 이 머리 쪽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만 잘 할 수 있다면 또 무난히 넘어가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신자진이 되어 있고 여기서 신이 오면서 신자진이 되죠. 신자진이 되면서 물이 올해 연도까지 물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일시적으로 차가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차가워질 때 어떻게 되냐면 이 간목도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수축이 되는 느낌이 듭니다. 차가워지면서 뿌리가 수축이 되는 느낌이 들고 위에서는 우박 소리 그러면서 갑경축이 된다라는 거. 이게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건강관리 잘해야 되고요. 아까 다시 한번 얘기지만 정임이 합의되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경금을 볼 때는 또 재물이 늘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재물보다도요. 이제 뭐 먹고 살만해졌으니까 안정됐으니까 경제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요. 특히 이럴 때는 내가 좀 더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해서 이 간목 재물 자체라고 그랬죠. 간목이 이때 돈을 투자한다거나 증권을 투자한다거나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거나 땅 투기를 한다거나 할 때는요 바로 날아갑니다. 이 경금 딱 부딪힐 때가 그냥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건강관리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건강관리를 잘하게 재물보다는 건강에 힘써야 되고요. 내년에 신축이 되면은요 또 괜찮습니다. 또 좋은 또 재물과 이제 재물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는데요. 하여튼 이제 나이도 적은 60대 중반의 나이니까 적은 나이도 아니죠. 그래서 건강 관리 잘해야 되고 특히 관절, 이 경금이라는 건 뼈를 상징하는데 관절이라든가 이런 간목이니까 간 이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자, 건강 지금은 그래서 재물을 갖다가 욕심을 부리는 것보다 사실 이 친구가 뭐 욕심을 많이 부리는 친구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면함과 성실함으로 살았지 막 욕심을 부리고 막 투기를 하고 이러는 친구는 절대 아닙니다. 왜? 자기는 뭐 그럴 만한 뭐 배운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아주 검소하게 또 살아가는 친구입니다. 그냥 늘 뭐 산에 갈 때도 그냥 등산복 하나, 추리닝 하나 입고 뭐 평방 직장 나갈 때도 지금도 아까 직장 다닌다고 그랬죠? 올해는 지금은 좀 몸에 안 좋아서 쉬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뭐 투자할 사람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또 올 때 사나오면 또 휙 해가지고 그냥 또 투자하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런 건 참고하시고요. 지금은 투자가 아니라 거두어 드릴 때다. 그래서 건강관리에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특출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많이 배운 것도 없지만 근면함과 성실함 하나를 가지고 거기에 운때가 흘러주면서 그때와 잘 부합이 되면서 부자가 된 그런 평범한 사람의 사주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좀 더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